네, 반갑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IT를 맡고 있는 윤진수입니다. 이거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망, 2024 소프트웨어 전망이어서 뭘 준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나왔네요.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아무래도 금융 관련되는 쪽은 뭐 기술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시장에 대한 트렌드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빅텍이 이런 금융에 많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벌써 몇 년째 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망에 대한 얘기 이제 일단 나와 있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3년을 좀 간략하게 장표는 조금 많은데 일단 참고 자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도 마찬가지로 기술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꼭 저희 은행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게 공통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 왜 중요할까? 뭐 사실은 뭐 이전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은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이 금융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고 얘기하는 챌린저 뱅크죠. 예,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올해 이제 토스까지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챌린저 뱅크들의 약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까지만 해도 이게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항상 벤치마킹을 했는데 올해는 약간 좀 무게중심이 토스로 넘어가긴 했지만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객 지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IT 기술력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솔루션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실질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을 포함하는 문화에 대한 차이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빨리 캐치업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나와 있던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에서 쭉 저희가 스크랩을 좀 해봤어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나 그랬더니 슈퍼 앱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 가지 앱이면은 금융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는 뭐 산업을 불문하고 워낙 작년 말에 이제 오픈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파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은행권이 내지는 금융권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먼저 하던 부분들을 열심히 좀 캐치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킹 에이저 서비스라고 하는 바스라고 하기도 하고 인베디드 파이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분야는 금융이 금융 이외의 범위로 넓히거나 또는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다른 데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액티비티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섯 번째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는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항상 주요한 기술 트렌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화 발전하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보안 관련된 해킹이나 여러 가지 피싱이나 이런 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이 흐르는 곳에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방어하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크게 5가지 정도가 주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은행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은행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을 보통 얘기할 때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영역하고 오티마이제이션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구별은 안 했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코비드가 끝난 다음에 그런 우려들이 있고 저성장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뭔가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오티마이제이션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두 가지 축을 좀 같이 끌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확산하는 부분, 뭐 AI에 대한 부분, 오픈 API처럼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옵티마이제이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요즘에는 저희가 뭔가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게 ROI가 얼마이냐, 비즈니스 밸류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실제로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계도 좀 더 관리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대부분 저희가 SI 형태로 주로 많이 하던 것들을 가급적이면 자체 솔루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제 트랜잭션들이 결국은 가장 이제 비싼 리소스라고 얘기하면 이제 메인프레임, 코어 뱅킹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의미 있는 트랜잭션보다는 조회성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잘못 짜면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기도 해요. 작년에 저희가 한 30% 이상이 늘어나서 이 뭐 비대면 거래 구조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회사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어떤 뭐 칭찬도 사실 있는 거여서 나름대로 이 두 개를 좀 밸런싱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는 뭐 금권 최초라고 표현했는데 그룹 공동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저희가 한 2년째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개발 문화하고 그 다음에 개발 방법론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간단한 저희 여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AI 금융비선 모바일 서비스라고 저희 표현했는데요. 이제 AI 또는 딥러닝이라고 예전에는 표현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좀 확보해서 텍스트 언어 분석, 금융에 맞는 언어를 분석한다든지 한국어 관련된 금융 언어 모델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거가 실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 나와서 직접 고객을 상대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아직은 뭐 기능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단계들을 좀 밟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엔진들을 나름대로 좀 확보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을 조금 보시면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들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영역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AI 기반의 한국어 텍스트 처리 기반하는 아예 플랫폼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내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OCR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뭐 정확성도 높이고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바스형 오픈 API 플랫폼인데요. 예. 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사실은 이 API 형태의 거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트랜잭션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상용 솔루션에서 저희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솔루션으로 바꾼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외부하고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건데 아까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말씀드렸죠. 예. 피놉스라는 거를 찾아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 인폼하고 옵티마이즈하고 오퍼레이트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비용들을 얼마나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다음에 데브옵스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 좀 총괄적으로 피업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뭐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노릴 수 있었고요. 클라우드를 도입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한 가지 더 있는 거가 그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자체 솔루션들,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자체 개발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과 개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저희 내부에서 키우기도 하고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해서 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순한 조회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복제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메인프레임에 코어 뱅킹에 들어가는 오버헤드를 좀 줄이는 작업들에 좀 많은 효과를 좀 올리는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023년이고요. 2024년은 한 두 가지 정도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가트너가 저희가 이제 매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은 AI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일반적인 클라우드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에 스페시픽한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플랫폼도 이제는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코어 뱅킹 모더나이제이션,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항상 약방의 감초로 AI를 적용하건 할 때 항상 그 시큐리티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른 데서 저희가 좀 인용한 건데요. 요거를 두 개를 좀 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이거를 좀 묶어서 정리해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나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레그텍도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권에서 STO를 시작함으로써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고요. FOT는 그 소위 말하는 금융의 IoT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가 저희의 고객도 되고 저희의 동료도 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IoT 측면에서도 그 디바이스 자체가 뭔가의 역할을 하는 이제 실질적인 금융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때가 됐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고요. 퀀텀 컴퓨팅은 그 실제로 그 퀀텀 컴퓨팅 자체라기보다는 금융에 적용할 수 있는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 쪽으로 요즘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뱅킹 에이저 서비스가 이제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디지털 월렛은 금융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예, 이제 인더스트리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충돌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고객의 어떤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냐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에서도 디지털 월렛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앞에서 언급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위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한번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결국은 이 기술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애자일 기반의 개발 체계들을 좀 확대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한 내부 통제에 대한 이제 그 프레셔들이 굉장히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레질리언시를 강화하는 쪽 영역들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좀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MSA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영역의 그 어떤 개념들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기술자가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좀 잘 이해하고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젠 AI는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텍은 뒤에 가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데브옵스는 저희가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벌써 한 2년 정도 해온 일들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확산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만의 적합한 이제 KB의 애자일 방법론들 좀 만들고 있고, 전담팀도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체 개발을 할 때 특히 적용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좀 확보하고 기술을 늘리는 작업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추진 과제 예들이 있는데 저희가 프레임워크 부분들도 웹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게 주로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자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 직접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질리언스는 이제 뭐 정보 보안에 대한 건데요. 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점점 이제 환경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망분리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한 저희가 시큐리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는 뭐 오픈소스 기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파스를 사용하고 MSA 서비스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아키텍처를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걸 맞춰서 디자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서 언급이 안 됐었는데요. 코어 뱅킹이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기준 기술로 했던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전환한 작업들을 좀 저희 뭐 준비 작업만 한 1년 반 이상 걸렸는데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는 뭐 기사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아직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그 유즈 케이스들을 한 19개 정도 끄집어내서 그룹 전체로 확인하고 좀 어떤 POC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한 5가지 카테고리 정도에서 우리가 AI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질문에 잠깐 이제 금융의 AI가 얼마나 생성 AI가 얼마나 적용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AI를 크게 저는 이제 에브리데이 AI하고 그다음에 게임 체인지 AI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브리데이 AI는 주로 이제 생산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젠 AI 또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게임 체인지 AI는 물론 고객 대응이 아닌 영역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고객 대응이 되는 부분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 API도 뭐 앞에서 좀 몇 차례 언급드렸는데요. 저희 새로운 수익 모델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 그룹 차원의 오픈 API도 마찬가지로 작업하고 있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전문 방식이 대표적으로 뭐 EA, MCI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API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셨을까 했는데 메타버스가 한 2년 전에 엄청 떴다가 좀 가라앉았죠. 근데 사실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쯤인가 아마 다시 이게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한 사전 작업들을 저희가 좀 꾸준히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나와서 실제로 실현돼서 서비스로 확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STO 이외에도 공급망과 같은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